이제부터는요, 제가 우리 여행자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해요. 삼성전자 대체 언제까지 질주할까요? 8만 원 회복한 이후로 그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24년 7월 고점이 8만 8천 원대인데 이제는 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모건 스탠리에서는 삼성전자를 목표가 9만 6천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1만 원으로 올려잡았네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가 포트폴리오에 없으셨던 분들은 또 새로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원 가이드, 지금 반도체 투자하기가 매력적일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네. 제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대비했을 때 이번 주는 반도체가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대비했을 때보다 확실히 더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반도체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올라와 있는 반도체, 이제라도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라도 살 걸,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담고 싶은데 더 사도 되는지, 이제라도 담아도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저는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인지는 지금부터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투자해도 되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여행을 가거나 투자를 할 때 왜 투자를 하는지, 왜라는 것이 꼭 붙거든요. 자, 그래서 그 왜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밥심으로 살아가죠. 자, 그 밥은 뭘로 이루어져요? 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도 어떠한 모든 미래 산업군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쌀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이 스마트폰도, 로켓도, 전기차도, 로봇도 한 걸음도 앞에 못 나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지금도 외부에 있는 이 대표적인 미래 산업군들이 꾸준하게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함께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공급 조절과 수요 회복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까 방금 전에도 이제 이화영 MC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자, 왜 저승사자라는 타이틀이 붙었었냐면 작년에 상승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1차적으로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해 라고 열광을 또 읽기도 했었죠. 근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바로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업황 전체적으로 좋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찬 겨울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라는 안 좋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가장 왼쪽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반도체 업황에는 구름이 끼어 있고 비가 내리다. 딱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인식이 딱 심어지잖아요. 어려운 시장이구나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 최근 들어서는 AI나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이 AI와 AI를 바탕으로 한 이 미래 산업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이 계속 빨라지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작년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해 놨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주문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여기에 대한 생산을 많이 해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때 시절로 돌아가 보니까 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어땠을까요? 우리 잠깐 개발을 좀 멈출 거야. 반도체 지금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 라는 것이 이제 또 맴돌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은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무슨 부담으로 가져가게 될까요? 재고 부담. 더 이상 생산을 하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재고들을 소진해야 되는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실적들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도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필요하는 시점들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맞닿아지면서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점에 있을 때보다 올라가는 폭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적 개선과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죠.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한 삼성전자. 어떤 테스트냐면 HBM 관련한 퀄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만든 HBM에 대한 부품을 그렇게 마땅치 못했었어요. 그게 작년까지의 시점이었거든요. 작년부터 투자를 조금 더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통과를 했다가 사실상 아니라는 얘기였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과 재료 소멸이 반복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좀 불러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 애플, 여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계약을 줄줄이 수주를 체결해 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실적 개선들이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단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페이지 이 수요와 공급을 넘어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 성장 가능성, 즉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으면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탕으로 얘기했죠? 반도체 산업을 주로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를 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투자 대부분은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 그 대장주를 기반으로 한 수혜주들도 같이 덩달아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선두에는 누가 있을까요? 제가 특정 기업을 따로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딱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1등하면 어디예요? 딱 거기죠. 자, 그 기업이 먼저 길을 트고 가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장한테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모습들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반해서 여행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기대감과 저가 매수.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점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떨어졌던 폭들에 대한 회복세가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이고 이 이상의 성장세는 이 이상의 이 성장률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에 대한 차트도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차트를 보물지도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물지도 딱 하나 들고 그 여행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우리가 얻는 건 뭐가 있어요? 수익이 있겠죠. 자, 두 번째 페이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던 그 차트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차트인데, 자, 이 차트에는 전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포인트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노란색 선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물지도를 딱 보면 특정 지역에 딱 X표가 칠해져 있거나 황금 보물 상자가 딱 칠해져 있거나 딱 둘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물 상자가 있는 위치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방향도 우선 몰라요. 하지만 차트 위처럼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는 하나의 선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면 그 보물 상자를 찾는 시간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취감도 굉장히 뿌듯해지지 않을까요? 자, 이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차트 보물 지도를 찾아서 가는 그 길에는 이 황금선이 따라가고 있다. 이 황금선만 잘 따라가면 우리는 수익의 길로 완벽한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중요한 포인트 이 황금선의 위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통해서 갈 수 있다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물지도는 봤는데 황금선, 이게 대체 무슨 선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차트상에서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초보자들도 사용 가능한 게 바로 이 황금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자, 우리는 황금선의 기준을 딱 위냐 아래냐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어요. 이 황금선의 밑에 있는 캔들들이 있다면 사실상 반대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 뻔히 지도에, 보물지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딱 칠해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황금선 위에 캔들들이 정확하게 안착을 하다 보니까 주가는 우상향을 향해 가는 모습이 이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이제부터 황금선을 찾아라. 우리가 보물지도에서 정확한 길을 찾듯이 차트에서도 이 황금선만 찾으면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수익을 본다, 무조건 보물상자를 찾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 보물상자를 찾거나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물지도와 황금선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여영 MC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오늘 현명한 대응 방법까지 모두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로봇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9월 한 달 동안에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로봇 계속 강합니다. 유지가 돼요. 지난 시간에는 로봇 투자해도 된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계속 수급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시선이 같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이상훈 가이드 질문 드릴게요. 로봇주 있잖아요. 네. 지금 매수의 기회를 잡아볼까요?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노려볼까요? 저는 일단 이화영 MC에게 이걸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 구역에 여행을 갈 거예요. 근데 A라는 여행지는요, 우리가 딱 한 곳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곳만 선택해서 한 곳만 구경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비가 오면 구경을 못 해요. 다만 B라는 여행지를 또 선택지를 둘게요. 자, B라는 여행지는요, 우리가 B라는 여행지를 갔을 때 두 가지의 구경지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곳은 비가 와도 못 보지만, 비가 오면 못 보지만, 한 곳은 비가 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여행지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B라는 여행지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라면 B라는 여행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여행지를 갔을 때 무엇 하나라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자, 근데 지금 반도체나 로봇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B라는 여행지를 갔을 때 실패할 확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사실상 두 가지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실패가 돼도 다른 하나로서도 충분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시장의 환경, 두 번째로는 시대의 필요성. 이 두 가지로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딱 이 두 가지를 들었을 때 시장의 환경이 뭐고 시대의 필요성이 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규제 변화와 금리 인하. 제가 지난주에도 해당 내용으로 방송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었지만, 자, 금리가 인하가 되면 기업들, 특히나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왜일까요? 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 기업들은 사실상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이 개발과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진 돈이 없으면 어디로 향해 갈까요? 투자자들에게 가거나 은행에 가겠죠. 돈을 빌립니다. 자, 그 돈으로 개발을 하거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딱 봐도 로봇은 무슨 산업이에요? 미래 산업이죠.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은 금리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강력한 개발과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건 자연스럽게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규제 변화, 이 부분은 어떤 걸까요? 자, 이거는 왼쪽 이미지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로봇 옆에 무엇이 있죠? 노란 봉투가 있죠. 노란 봉투 최근에 로봇에 대한 호재성 이슈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노란 봉투가 왜 로봇에게 호재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래요. 자, 기업들과 노조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이 하나가 꼭 생깁니다. 어떠한 갈등일까요, 이하영 씨? 노무 갈등 아닐까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인데 아무래도 네. 딱 그게 맞겠죠. 저는 이화영 MC에게 특정 임금을 주고 싶어요. 딱 정해진 임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화영 MC는 내가 너무나도 능력이 있고 내가 너무나도 일을 잘해요. 그러면 어떤 걸 요구하죠? 당연히 저도 임금을 요구할 것 같은데 맞아, 인상. 맞아,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노동자와 기업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과 규제로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돼요? 노동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대체를 하기 시작하라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로봇이 수혜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로봇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시대의 필요성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인구수와 나이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지표를 그린 것을 뭐라고 할까요? 지표요? 네, 인구수와 지표나 무슨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잘 모르겠네요. 어떤 거를 얘기하나요, 보통?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율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래서 시대의 필요성,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방금 전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로봇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까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시대의 필요성까지 부각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모습이나 필요적인 부분들이나 모두 결합해서 봤을 때 지금의 시장에서는 로봇주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생겨날까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생겨날 거예요. 자,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무조건 다 올라간다 이것만 표현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주가가 상승하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조정이라는 것이 있겠죠. 자, 어떤 것으로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냐라고 본다면 대표적인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정부가 규제를 변화시키고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약속 정도만 해놓은 것이지 아직 거기에 대한 시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막대한 투자 비용도 하나로 꼽을 수가 있겠죠. 자, 로봇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뭐 한 푼, 두 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발 속도도 늦춰질 수 있을 뿐더러 어느 정도의 개발이 되다가도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주는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기대감으로 큰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고점에서 잡아버리게 된다면 이 재료 소멸로 인한 손실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봇 테마도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물지도를 살펴볼 거예요. 이 보물지도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선이 존재합니다. 이 황금선을 따라가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 최근에 로봇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꼽힐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딱 차트만 보더라도 어때요? 저점에서부터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황금선의 위치만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진즉에 이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을 함께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 기존까지 자 2024년도 11월 달까지 기준으로 볼게요. 자, 그 전에는 어디에 있어요? 황금선이 캔들의 위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행자들이 이 황금선을 잡지를 못했어요. 황금선의 반대로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느냐? 여행자들의 선두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선두주자가 갑자기 머리를 딱 칩니다. 지금 길이 잘못됐어. 자, 그 길을 잘못된 거를 강한 거래량을 수반해서 올바른 길로 올라타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 올바른 황금선을 올라타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물지도의 황금선을 올바른 길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 자, 이 황금선 여러분들 꼭 아셔야겠죠? 수익의 길로 보물상자를 찾게 해줄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황금선 밑에 있을 때는 어때요? 주가가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황금선 밑에서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가 꾸준한 변동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재미없는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여행자들이 이 황금선을 잡지 못해서 대체 어디로 가야 돼? 두리번만 거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 황금선을 정확하게 캐치하더니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더라.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보물상자가 있더라. 지금 보물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종목을 살펴보면서 황금선이라는 이 필수라는 이 지표를 또 살펴봤는데, 자, 이것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황금선 대체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물지도도 드리고 나침반도 드린다 그랬어요. 이 나침반이 있어야지만 보물지도를 찾을 수가 있다라 그랬습니다. 황금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오늘의 첫 번째 보물지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차트 어떻게 돼 있었죠? 자, 여기서 이 황금선 밑에서 놀고 있던 차트가 올바른 길로 올라타는 순간 어떻게 됐다? 보물상자를 찾으러 가더라. 자, 이 종목 지금의 시점 어디에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황금선 밑에 있다가 황금선을 올라탔습니다. 지금 정확한 길로 찾고 있어요. 초입에 있습니다. 저 위에 보물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자, 물론 이 길을 다시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물상자를 찾을 확률이 높더라. 자, 주가도 바닥이에요. 올바른 길로 간다면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보물상자의 성취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이 보물지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나침반 어떻게 받는지는 잠시 후 이영임 씨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리고 로봇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타이밍 못 잡고 기회 놓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앞서 만났던 이상원 가이드의 수익 보물 지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물이 정말 빵빵해서 더 궁금하시죠?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을 보시면요. QR코드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요.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저희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 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보물 지도가 뭘까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이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 도와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여행을 도와드릴 베테랑 가이드 이상원 전문가입니다.